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앉으려는데 시큰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대로 누워있을 순 없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도 사고 마트 청소도 해야 하니까요. 엄마, 라면 좀 끓여줘. 첫째 경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직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주식하느라 그러지. 엄마는 그냥 라면이나 끓여줘. 방문 너머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둘째 경수의 방에서도 게임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45살, 42살 된 아들들은 아직도 제 밥 한 술 못 짓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0년 혼자 키운 아들들이 이 모양이라니. 라면을 끓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김인숙 씨.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입구에서 만난 생선가게 주인 최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오늘도 일찍 나왔어요. 아들들은 잘 있어요? 뭐, 늘 그렇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시선을 피합니다. 저번에 첫째가 또 돈 빌리러 왔다면서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최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기 2마리를 더 넣어줍니다. 서비스예요. 힘내세요. 시장 골목을 돌며 반찬거리를 사는데 허리가 다시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습니다. 6시까지 마트에 가서 청소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어머, 인숙 씨. 어제도 아들들 술 마시고 난리도 아니더라.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절 발견합니다. 죄송해요. 조용히 하라고 할게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러다 인숙 씨만 큰일 나요. 고개를 숙이고 마트로 향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걸음을 서둘러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마트 매니저가 문을 열어주며 말합니다. 네. 청소 시작할게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경태, 경수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릴 땐 그렇게 똑똑하고 착했는데. 엄마, 카드 좀 보내줘. 급한 일 있어. 아침 8시, 경태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또 주식에 손실 본 모양이에요. 엄마, 나 점심에 치킨 시켜줘. 돈 이체해줘. 경수의 문자도 뒤따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두 아들의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겨우 빚을 갚아나가는데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인숙 씨,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허리 아프신데. 동료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아들들 입에 들어갈 밥값을 벌어야 하니까요. 전에 우리 애들도 그랬는데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동료 아주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네요. 오늘도 허리 통증을 참으며 걸레를 짜냅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어느 날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경태 씨 어머님 되시죠? 저희가 빌려준 돈이 또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경태가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테슬라 주식이 오를 거야. 1,000만 원만 빌려줘. 무슨 1,000만 원이야. 정신 차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끝이야. 빚쟁이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태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옆방의 경수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형, 또 주식이야. 나도 돈 필요한데. 너는 조용히 해. 게임이나 하지? 게임 아니라니까. 난 게임 개발하는 거라고. 두 아들이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땡땡증권의 김 과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펀드 관련해서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경태. 너구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번만 봐주면 안 돼? 그날 밤 경태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돈을 요구하죠. 엄마, 컴퓨터가 말썽이야. 새로 하나 사줘. 이번엔 경수입니다. 저번 달에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건 사양이 낮아. 유튜브 방송하려면 고성능이 필요하다고. 매일 같은 핑계입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뭐야? 급하게 써야 돼서. 경수가 제 지갑을 뒤지다 들킨 적도 있어요. 이제 그만해. 네 돈 아니잖아. 엄마 돈이 내 돈이지. 나중에 벌면 갚을게. 그러더니 며칠 뒤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아들이 훔쳐간 걸 뻔히 알면서도 신고할 순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저를 탓했어요. 인숙 씨, 큰일 났어요. 이웃집 최 씨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경태가 우리 남편한테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는다고. 남편이 지금 경찰서 간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에 남은 돈을 다 빼서 최 씨네 갚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경태는 또 눈물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인수가. 이러다 너만 망가져. 친구 명자가 걱정스레 말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이러는 거 보기 힘들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해.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김인숙 씨 맞으십니까? 저는 땡땡 캐피탈에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또 시작이군요. 경태 씨가 연체한 금액이 옆방에서는 경수의 게임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저녁 뭐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외치는 소리. 창밖에서는 빚쟁이들이 서성거리고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한숨만 나옵니다. 아, 망했다. 다 망했어. 새벽 3시 경태의 고함 소리에 놀라 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태야, 제발 이러지 마. 방문을 열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니터는 바닥에 처박혀 있고 의자는 부서져 있습니다. 엄마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야, 시끄러워. 나 게임 중이라고. 경수가 벽을 쾅쾅 치며 소리칩니다. 형 때문에 게임 졌잖아. 조용히 해. 매일 밤 이런 일의 연속입니다. 배고파, 치킨 먹고 싶다. 경수가 방에서 나오며 중얼거립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배달을 시켜? 엄마가 뭐라고 간섭이야. 내가 먹고 싶은데. 결국 또 배달 음식을 시키네요. 아침이 되어 경수 방에 들어가 보니 배달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입니다. 이러면 바퀴벌레 꼬여. 제발 좀 치워. 나중에 치울게. 귀찮아. 화장실은 또 어떻습니까? 수건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세면대는 칫솔과 면도기 찌꺼기로 더럽혀져 있어요. 내가 아파서 그런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또 시작이야.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우리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 경수의 매정한 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늙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밥이나 해요. 배고파. 경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마트 청소를 하다 어지러워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동료들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운 거예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집에 있는 팥으로 붙이면 되겠지. 야, 이 망할 놈의 주식. 오늘도 경태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돈 좀 보태줘. 이거 회복하면 바로 갚을게.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형 시끄러워. 난 게임하느라 바빠. 경수는 또 게임에 빠져 있네요. 방문을 열어보니 이틀 전 시킨 치킨 박스가 아직도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치우라고 했잖아. 나중에 한다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허리를 숙여 치우려는데 통증이 밀려옵니다. 아이고, 엄마 아프다 아프다 소리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야, 술 마시러 간다. 경태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겠죠. 엄마 나 라면 끓여줘. 경수는 여전히 게임 중입니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거실을 보니 술병, 컵라면 용기, 배달 음식 그릇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매일 치워도 똑같아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 헛된 희망을 품어봅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이 지옥 같은 일상은 계속되겠죠.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한숨 섞인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김인숙 씨, 김인숙 씨. 아침 일찍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503호 박씨 아주머니였어요. 돈 빌려간 거 갚으라고 하세요. 우리 영감님, 화나서 큰일이에요. 또 경태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마트 월급 받으면 꼭 갚을게요. 아니, 그게 벌써 3달째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 봐요. 605호 최 씨도 돈 받으러 오나 봐요. 이제는 얼굴 보기가 창피해서 엘리베이터도 못 탑니다. 야, 다 나와. 새벽 3시 경수의 고함 소리가 또 들립니다. 게임 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시끄러워. 엄마는 나가. 아래층에서 천장을 쿵쿵 칩니다. 아줌마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괜히 제가 민망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303호 아주머니가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밤새 소음이 너무 심하대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PC방 가야 되는데 돈 좀 줘. 제 지갑을 뒤지는 경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만해. 엄마가 버는 돈이 내 돈이지. 내가 이 집 아들이잖아. 결국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나가버립니다. 인숙 씨, 아드님들 어젯밤에 노래방에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마트 동료가 걱정스레 말합니다. 돈은 어디서 났대요? 어머님 통장 긁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더군요. 엄마, 이거 내 돈이잖아. 뭐가 문제야? 경태는 당당합니다.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엄마 돈이지. 이제는 말도 안 통합니다. 인숙 씨,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왔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소곤거립니다. 왜요? 아드님들 때문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달 관리비가 또 미납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경수가 관리비 통장 돈을 빼간 걸 이제야 알았네요. 이러다가 난리 날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주민들의 수군거림. 저 집 아들들 때문에 아파트 값도 떨어진대.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갑니다. 엄마, 택배 왔대. 경수가 소리칩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비싼 게임기. 이걸 어떻게 샀나 했더니 역시 제 통장에서. 이제 이 집 안 살아요. 또 다른 이웃이 이사를 갑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인숙아, 너 정말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친구 명자의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맞아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줌마, 마트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부릅니다. 경태의 전 여자친구 미영이었어요. 어머, 미영아, 오랜만이구나. 아줌마, 잠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퇴근 시간 마트 뒤편 커피숍에서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아줌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미영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경태 오빠가 지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우리 은행에 서류를 들고 왔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위조 서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어머니 도장도 위조한 것 같았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옵니다. 아줌마,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경수 씨는 지금 온라인으로 노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동생이 같은 사이트에서 봤대요. 뭐라고? 게임 개발한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이러다 큰일 나요.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날 밤 아들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태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제 도장이 찍힌 서류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찍은 적이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부업체 독촉장들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 경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컴퓨터 밑에서 접힌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인터넷 사이트 충전 내역. 어머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경수였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경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 좀 잃었다고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사생활이야? 노름이 사생활이야?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이제 곧 대박 날 거라고. 경태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어떡하면 좋니?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발 참견하지 마. 두 아들은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새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대부업체만 5군데. 노름 빚은 또 얼마나 되는지. 새벽녘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이대로는 안 되겠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 좀 도와줘.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할 때.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명자야. 거기 시골에 빈집 아직 있니? 있지. 근데 갑자기 왜? 나 이제 결심했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죠. 오늘 오후 1시에 와주실 수 있나요? 그 시간이면 아들들이 친구들 만나러 나갈 시간이에요. 네. 가구랑 가전제품 전부 다 옮길 거예요. 냉장고, TV, 세탁기, 침대, 소파. 20년 넘게 모아온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경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응. 다녀와. 마지막 인사가 될 거란 걸 경태는 모르겠죠. 엄마, 나도 나갔다 올게. 저녁에는 치킨 시켜줘. 경수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와주세요. 곧이어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전부 다 포장해 주세요. 가전제품이랑 가구 전부 다인가요? 네.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아들들 옷까지는 봉지에 담아 현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들의 물건이니 그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집 안이 하나둘 비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쪽지를 붙였어요. 집은 다음 주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 그때까지만 머물러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엄마가.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고객님, 이제 다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방마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들들이 쓰던 방도 텅 비어 있네요. 더 이상 게임할 컴퓨터도 주식 볼 모니터도 없어요. 비어 있는 공간이 참 시원해 보입니다. 혹시 이사 가시나요? 경비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새 삶을 살아보려고요.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이 텅 비었어요. 우리 짐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돌아오세요. 읽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등 뒤로 지는 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가벼워진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뜰 거예요.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인수가 이제 좀 얼굴빛이 피네. 영자가 내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시골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마을 정자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는 중이었어요. 아침에 텃밭에서 딴 상추야. 아, 맛봐. 고춧가루를 솔솔 뿌려 상추쌈을 건네며 웃음이 납니다. 네가 농사를 다 지어. 농사라고 하기도 뭐하지. 조그만 텃밭이잖아. 하지만 그 작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이 참 맛있어요. 어제는 노인회관에 반찬 좀 갖다 드렸어. 아이고, 네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네. 에이, 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게 요즘 제 일과가 되었어요. 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인숙이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아이고, 과찬이시네. 맞아. 우리 동네 인수기표 반찬이 얼마나 유명한데.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내일 산나물 캐러 갈래? 좋지. 나물 캐면서 운동도 하고. 이제는 아침마다 새소리에 일어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노인정에 가서 청소를 하고, 점심때쯤 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오후에는 꽃밭을 가꾸거나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요. 어제는 또 꿈에 애들이 나오더라. 영자가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보고 싶지 않니? 그래도 이제는 덜해. 가끔 아들들 생각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잘 털어낼 수 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따온 감자예요. 옆집 손주가 감자를 들고 왔네요. 어머, 고마워라. 저녁에 할머니랑 같이 구워 먹자. 아이들과 노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인수가 마을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배운다는데 같이 갈래? 그림이라. 만 소질이 없을 것 같은데. 에이, 취미로 하는 건데 뭘. 이제는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반찬 주세요.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부탁하시네요. 네. 내일은 열무김치 담글 거예요. 아이고,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인수가 너 요새 참 행복해 보인다. 명자가 내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야 살 것 같아.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별이 참 예쁘게 빛나요. 서울에선 이런 별빛을 못 봤는데. 내일은 무슨 반찬을 만들까? 식탁 달력에 메뉴를 적어보는 재미도 생겼어요. 할머니, 우리 집 화단도 좀 봐주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부탁하시네요. 그래요. 내일 가볼게요. 이제는 제가 필요한 곳이 생겼다는 게 참 기쁩니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둡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와요. 아, 행복하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경태였어요. 엄마, 저예요. 받지 말 걸 그랬나 싶었지만 이제는 단단해진 마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전화했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요. 역시나 이런 전화였네요. 엄마가 돌아오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경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정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번에도 끊어버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요. 돌아와 주세요.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읽지 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를 바꾸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새 번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들들 전화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새 번호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인수가 잘했어. 명자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진짜 새 삶을 사는 거야. 텃밭으로 다시 나가 상추를 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삶에만 충실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인숙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당 한켠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해 보아요. 이제야 정말 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20살의 저처럼 다시 가벼워진 마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김인숙으로 사는 이 시간.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듯 제 인생도 이제야 익어가나 봅니다. 새벽이면 들리는 새소리가 자유롭게 들려오고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를 불러주어요. 서울에서는 무거웠던 어깨가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제 마음까지 환하게 비춥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저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효순입니다. 올해로 61세가 되었네요. 제 인생이 그리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죠.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재와 작은아들 민수. 이 아이들이 제 삶의 전부였죠.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효순아, 너는 강해. 아이들을 위해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말했죠.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인품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효순 씨,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하루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다 보면 늘 만나는 얼굴들이 있죠. 효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김할아버지. 오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면 주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해요. 할머니, 우리 또 언제 와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병으로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방문할 때마다 밝게 웃으시며 아이고, 우리 효순이가 왔구나. 하고 반겨주셨죠. 어느 날 김 할머니가 저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셨어요. 효순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보통 아들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민재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짧은 대화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돼요.
가끔은 민재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 때도 있어요. 엄마, 오늘 제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럴 때면 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면 민재도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죠. 작은 아들 민수와의 대화도 즐겁습니다. 민수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엄마, 오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다음에 집에 가면 꼭 만들어 드릴게요. 민수의 열정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돼요. 그래, 엄마가 기대하고 있을게. 우리 민수가 만든 요리라면 뭐든 맛있을 거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변화가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달려가 보니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계셨어요. 119에 전화를 하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탈 없이 회복하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분들이 저를 더 믿고 의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순 씨가 있어. 정말 든든해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제 삶의 큰 변화는 큰아들 민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재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장성의 짝을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뒤섞였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더니 민재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원이에요, 어머니. 이름은 서영이고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그 말을 듣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라니까 마음씨도 곱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후 민재가 서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본 서영이는 참 단정하고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첫인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영이가 가져온 과일 샐러드는 정말 맛있었죠.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서영이를 보며 우리 민재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서영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민재도 턱시도를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 초에는 모든 게 행복해 보였어요. 민재와 서영이는 청약 당첨되었는데 몇 년 뒤 입주라서 서영이 자취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떡갈비를 만들어 왔어요. 같이 드세요. 서영이가 이렇게 말하며 음식을 내놓을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죠. 서영이는 정말 며느리 같은 며느리였어요. 집에 오면 늘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가끔 요리해 오기도 했죠.
어머니, 제가 김치 담그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민재가 어머니 김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 마음에 걸리는 것들도 있었어요. 서영이가 민재에게 조금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해. 이런 식의 대화를 들을 때면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혼이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와 서영이 부부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전화로 연락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죠. 민재야, 잘 지내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일이 좀 바빠서요. 항상 이런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어느 날 서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영아, 요즘 많이 바쁘니? 어머니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그러자 서영이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찔끔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 큰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영이의 월세방 계약이 끝나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큰 불편함 없을 거라 생각해 허락했었죠. 어느 날 민재가 퇴근 후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당신 또 회식했어. 냄새 나는 걸 보니 또 술 마신 거지? 민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게 들렸어요. 미안해, 오늘 중요한 거래처와의 회식이 있어서. 서영이의 말이 다시 들려왔죠. 항상 그런 식이네.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 하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민재의 생일이었는데 서영이가 연락도 늦게 들어왔어요. 민재는 조금 쓸쓸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서영이가 바쁜가 보구나 하고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늦은 밤에 제 방에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재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영이와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힘들다고 했죠. 서영이가 점점 냉담해진다고도 했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아들 부부의 어려움을 듣게 되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재야, 결혼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단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다음 날, 저는 서영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영아, 시간 있니? 어머니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서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둘이 카페에 갔습니다. 서영아, 어제 민재가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민재가 저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아요. 서영이도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재가 일만 핑계대며 서영이에게 소홀하다는 것, 서영이의 커리어에 대해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다는 거였죠.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때 제가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영아, 민재야. 우리 셋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했죠.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주말에 우리 셋은 거실에 같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차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재야, 서영이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렴. 서영아, 너도 민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 하지만 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어요. 서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민재 편만 드세요? 저도 힘들다고요. 민재도 날카롭게 받았죠. 서영아,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 그 순간부터 대화는 통제불능이 되었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일들까지 들춰내며 싸웠죠. 저는 그저 바라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서영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예요. 어머니께서 자꾸 관여하시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와주려고 했던 제 마음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후로 서영이는 저를 가정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잖아. 이런 말들이 민재를 통해 제 귀에 들려왔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가족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 모임도 뜸해졌어요. 명절에 모이는 것조차 어색해졌죠. 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둘째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는 거였죠. 어머니, 저 지은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처음 지은이를 만났을 때 저는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의 지은이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았거든요. 지은이의 이런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고 청첩장 문구를 정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잠시나마 가족 간의 갈등을 잊을 수 있었죠. 결혼식 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하객들 앞에서 민수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사랑하는 지은아, 나 민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라고 서약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자,
이제 양가 부모님과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죠. 그때 문득 민재와 서영이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둘 다 어색해하면서도 옛날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가족,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다시 예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는 두 며느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죠. 지은이는 서영이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서영이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두 며느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은아, 오늘은 너가 음식을 준비해 줄래? 서영아, 다음에는 너가 상을 차려봐.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지만 늘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워 했어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지은이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을 공경하려 노력했지만 서영이는 점점 더 명절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려했죠. 어머니, 저희는 이번에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며느리를 함께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쇼핑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서영아, 지은아, 우리 셋이서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도 사고 수다도 떨면 어떨까?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두 사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요리 팁도 공유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영이가 지은이의 요리를 맛보고 좀 짜네. 라고 한 말에 지은이가 기분 나빠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또 무거워졌어요. 서영아, 그렇게 말하면 지은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서영이가 날카롭게 대꾸했죠. 어머니,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왜 자꾸 저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세요? 그 순간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리 실력이 부족해서. 민수가 지은이를 따라 나가고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 일 이후로 가족 모임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 외에는 다 같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서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보니 자꾸 싸우게 되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니.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 힘든 줄 몰랐어.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첫째 며느리와의 이혼 문제, 둘째 며느리와의 어색한 관계.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어요. 민재와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장 교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심장 질환이 발견되었어요.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민재와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고, 지은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충격에 빠진 듯 했죠. 서영이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일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날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특히 지은이가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었어요. 어머님, 제가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꼭 좋아지실 거예요. 지은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지은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식사를 챙겨주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때로는 제 손을 잡고 밤새 함께 있어주기도 했죠.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반면에 서영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서운했어요. 한번 왔다 가긴 했지만 그뿐이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며느리가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민재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서영이가 저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타일러 볼게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민재야. 서영이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수술 전날 밤, 온 가족이 병실에 모였어요. 민재, 민수, 지은이, 그리고 서영이까지 모두 와주었죠.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다들 와줘서 고마워. 내일 수술인데.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싶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났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저희가 곁에서 잘 모시고 있을게요. 지은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건강해지세요. 저희가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그때 서영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이를 바라봤어요. 민재가 당황한 듯 말했죠. 여보, 지금 어머니 수술을 앞두고 있잖아. 회사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서영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내일이 더 중요해. 어차피 내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오늘 밤새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화가 난 듯 했지만 참는 게 보였죠. 저는 서영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서영아,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내일 중요한 일 잘하고 와.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수술 전날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다니.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어요. 서영이가 나가고 난 뒤 지은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밤새 옆에 있을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너도 집에 가서 쉬어. 내일 일찍 와주면 돼.
밤이 깊어갈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수술은 잘 될까? 나 혹시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새벽녘 문득 깼더니 지은이가 제 옆에서 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결국 집에 가지 않고 병실에서 밤을 새운 거였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침이 되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서영이도 와 있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세요. 서영이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반면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서영이와 화해하지 못하고 가는구나. 마취가 들어오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죠. 서영이의 무표정한 얼굴만 빼고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지은이의 얼굴이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지은이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와 민수도 곧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요. 아들들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서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재가 조심스레 말했죠. 서영이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대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죠.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후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복 기간이 꽤 길 거예요. 가족들의 보살핌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은이가 바로 나섰어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돌보겠습니다. 퇴원하실 때까지 제가 병간호하겠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고맙지만 내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지은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영이의 차가운 태도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었어요. 밤새 깨어 있으며 제 상태를 체크하고 가끔 식사도 직접 준비해 가져다 주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양죽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지은이가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떠먹여 주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반면에 서영이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가끔 병문안을 오긴 했지만 항상 바쁘다며 금방 가버렸죠. 어머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가는 서영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왔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와서 모시고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지은이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제가 물었더니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어제 우연히 형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비밀인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제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형님을 봤어요.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단정 짓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분이 너무 친밀해 보여서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조금 지켜봤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형님과 그 남자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맞춤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영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도 조용히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기엔 너무 큰일인 것 같아서. 지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했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영이가 한 행동은 분명 잘못됐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은아, 이 일은 잠시 비밀로 해주겠니?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영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민재의 얼굴도 생각났죠.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실을 민재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서영이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민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숨길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테니까요. 결국 저는 민재를 병실로 불렀어요. 민재야,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재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말인데 너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지은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서영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이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민재야.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민재야, 내가 있잖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재는 서영이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영이는 모든 걸 부인했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지은이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갔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재야, 민수야. 저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모두 모여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아들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에게도 연락했죠. 지은아, 오늘 저녁에 가족 회의를 할 거야. 꼭 와주렴. 마지막으로 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영아, 너도 오늘 저녁에 꼭 와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민재, 민수, 지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영이가 왔죠. 서영이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예감이라도 한 걸까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저는 입을 열었어요. 오늘 너희를 모두 불러 모은 이유가 있어. 가족들의 표정이 긴장되는 게 보였어요. 특히 서영이는 불안해 보였죠. 서영아. 제가 서영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민재한테서 떨어져라. 저리 꺼져.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서영이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하지만 저는 서영이의 말을 끊고 계속 말했어요. 너는 이 가족의 신뢰를 저버렸어. 분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서영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은이가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까지.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당신이 늘 바쁘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이유가 뭐가 중요해? 너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짐을 싸고 나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야.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영이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죠. 민수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서영아, 너가 한 행동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 특히 민재에게.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서영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신뢰를 깨뜨렸어. 이제 가라.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가자. 네 짐 챙기는 거 도와줄게.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어요. 민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잠시 후 서영이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상처를 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영아, 네 인생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은 아니야. 안녕히 가렴. 서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어요.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수와 지은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죠.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우연히 알게 됐단다. 하지만 지은이를 탓하지 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죠. 며칠이 지나고 민재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서영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민재야, 힘들겠지만 잘 견뎌내자.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서영이가 떠난 자리에 생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더욱 끈끈하게 뭉쳤죠. 지은이는 더욱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었고, 민수는 틈틈이 민재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이런 아들들과 며느리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얘들아, 고마워. 이렇게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줘서. 민재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서영이가 떠난 후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가 남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민재는 이혼 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가끔 제가 문 밖에서 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스스로 이 고통을 이겨내길 바랐어요. 때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재야, 밥은 먹었니? 매일 아침 문 밖에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올래? 이런 말도 해봤지만 민재는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수가 제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형이 걱정돼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도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민재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아주버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가족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지은아. 너 말이 맞아. 함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구나. 생각이 참 좋구나. 지은이의 제안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 토요일 민수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죠. 지은이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민수는 민재를 설득해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지은이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죠.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도 옆에서 조금씩 거들었죠.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정성이 민재에게 전해질 거야.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오후가 되자 민수가 민재를 데리고 왔어요. 민재는 수척해 보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이었죠. 어서 와, 민재야. 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은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죠. 민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은아,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정말 맛있다. 민재가 오랜만에 칭찬을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뉴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민재도 조금씩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민재가 물었어요. 그럭저럭 괜찮단다. 너 덕분에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지은이가 따뜻한 차를 모두에게 나눠주었죠. 그때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들 고마워요. 제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줘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민재야, 우리는 가족이잖니.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너가 힘들어할 때 우리도 함께 아팠단다. 민수도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형, 우리가 있잖아. 함께 이겨내자. 형이 힘들 때 나도 많이 걱정했어. 지은이도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어요. 언제든 힘들면 찾아오세요. 함께 있어 드릴게요.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그 순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죠. 민재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놓았고 우리는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민재가 제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단다.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민재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민재야. 너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민재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아이고, 이렇게 기쁠 때가. 우리 가족의 새 생명이 찾아오다니. 지은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키울게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려줘서 너가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는구나. 민재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를 건넸어요. 축하해, 동생아. 이제 삼촌이 되는구나. 내가 삼촌으로서 아이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있구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다니.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영이의 불륜, 민재의 아픔, 우리 모두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거죠. 서영이의 배신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였어요. 불륜이라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서영이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 아이도 어딘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이해하려 노력은 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서영이와의 이별은 우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민재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뭉클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불륜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민수와 지은이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손주를 안아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네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누구를 닮았을까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게 돼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불륜과 같은 큰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하는 거죠. 가족은 우리 삶의 근간이에요. 때로는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존재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힘을 모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